전설적인 투자자 제시 리버모어의 철학은 현대에 와서 더욱 정교하고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했습니다. 오늘날의 모멘텀 트레이더들 역시 주식과 ETF 시장에서 이 피라미딩 기법을 활용해 상승장에서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적 돌파 국면에서 포지션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전략이 핵심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현대 투자 거장들이 이 피라미딩을 어떻게 실전에 적용했는지 아주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투자 거장 윌리엄 오닐의 전략에는 이러한 피라미딩 원칙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닐은 주가가 충분한 기간 기초 체력을 다지는 이른바 베이스를 형성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베이스란 주가가 매물을 소화하며 횡보하거나 에너지를 응축하는 구간을 말합니다. 이후 강력한 거래량과 함께 주요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시점을 노렸죠. 이 첫 번째 돌파 매수 시점인 피봇 포인트에서 오닐은 전체 계획 자금의 약 30에서 50%를 투입해 기본 포지션을 잡습니다. 시작부터 전액을 투입하지 않는 이유는 혹시 모를 가짜 돌파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후 주가가 돌파 지점 위로 2에서 3% 추가 상승하며 안정적으로 안착하면 내 판단이 옳음을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때 나머지 자금 중 20에서 30%를 2차 매수로 추가합니다. 여기서 오닐 전략의 핵심적인 리스크 관리 기법이 등장합니다. 추가 매수를 집행함과 동시에 첫 번째 매수분의 손절, 라인을 본정화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가가 갑자기 꺾이더라도 이미 추가된 비중만큼의 리스크를 첫 번째 물량의 수익이 상쇄해 줍니다. 즉 계좌 전체를 더 이상 손실 위험이 없는 무위험 상태로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 주가가 다시 세서 5%가량 더 상승하여 초기 돌파 지점 대비 약 6에서 8% 오르게 되면 남은 자금의 10에서 20%로 마지막 3차 매수를 실행합니다.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 총 매수량을 채우고 나면 전체 포지션의 손절선을 최소 본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어떤 돌발 악재가 터져도 원금을 잃지 않는 철갑 방어막을 치는 셈입니다. 오닐은 특히 피봇 돌파 후 8% 이상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는 절대 추격 매수를 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구간에서 무리하게 비중을 늘리다가는 단기 고점에 물릴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모든 단계에서 초기 매수가 대비 8% 이상 하락할 때는 지체 없이 전량 손절하는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며 리스크를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요약하자면 확실한 돌파에서 과감히 진입하고 성공이 확인될 때마다 규모를 줄여가며 사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오늘날 성장주 투자자들에게 하나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투자명인 마크 미너비니는 오닐의 개념을 더욱 날카롭게 다듬었습니다. 그는 첫 돌파 매수 시 계획한 포지션의 절반인 50%를 투입합니다. 이후 주가가 1에서 2% 더 상승할 때 별다른 조정 없이 강세가 지속되면 최초 매수량의 절반인 25%를 즉시 추가하는 방식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 역시 한 종목에 4차 이상의 추가 매수는 지양했습니다. 주가가 이미 상당히 오른 뒤에는 추가 매수의 위험 대비 보상비가 현저히 낮아진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미너비니는 매수할 때마다 매우 타이트한 손절 라인을 유지했습니다. 보통 7에서 8%의 엄격한 손절을 지키며 주가가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를 보이면 즉시 비중을 줄여 자본을 보호했습니다. 수익이 난 종목만 늘리고 손실이 나면 즉각 잘라내는 피라미딩의 정석을 보여준 것이죠. 박스 이론의 창시자 니콜라스 다바스 역시 이 피라미딩을 통해 거액을 번 인물로 유명합니다. 다바스는 주가가 일정한 박스권을 형성하며 상승할 때 이전 박스의 상단을 돌파할 때마다 새로운 포지션을 추가했습니다. 이때 그는 매번 이전보다 적은 수량만 추가하여 평균 단가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동시에 손절선은 항상 가장 최근에 형성된 박스의 바닥권에 설정했습니다. 주가가 새로운 박스권을 만들며 계단식으로 상승할 때마다 손절선도 따라서 한 칸씩 높이는 것이죠. 이는 이미 확보한 수익을 확실히 지키면서 끝까지 추세를 추종하는 전형적인 트레일링 스톱 전략입니다. 현대 트레이더들은 이러한 다바스의 전략에 거래량 지표와 이동평균선 정배열 같은 기술적 신호들을 더해 그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식과 ETF 시장에서 피라미딩 타이밍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 거래량입니다. 전 고점을 돌파하거나 주요 저항선을 넘길 때 대량 거래량이 실리면 시장에 강력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때가 바로 추가 매수의 가장 매력적인 신호탄이 됩니다. 또한 긍정적인 펀더멘털 뉴스나 실적 발표가 뒷받침될 때 그 추세의 길이는 더욱 길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고수 트레이더들은 추세가 끝날 때까지 보유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추세의 마지막 구간이 가장 가파르게 치솟아 수익의 크기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섣불리 일찍 팔기보다는 피라미딩으로 키운 거대한 포지션의 잠재력을 끝까지 활용하는 것이죠. 다만 상승세가 꺾이는 분명한 신호, 즉 거대한 거래량을 동반한 음봉이나 주요 지지선 이탈이 나오면 미련 없이 수익을 확정짓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식시장의 거장들이 어떻게 피라미딩을 실전에 응용했는지 살펴봤습니다.
확실한 돌파 구간에서의 단계적 진입과 비중 조절, 그리고 손절선 상향 조정이 수익 극대화의 핵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변동성과 레버리지가 훨씬 큰 선물이나 외환 시장에서는 이 피라미딩을 어떻게 더 정교하게 운용하고 있을까요? 이어서 레버리지 시장의 전설로 불리는 터틀 트레이딩의 기법과 리스크 관리의 정수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